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주로 북한 내부 정세입니다. 정말 북한 내부가 황당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내용 들으면 이야 정말 참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이런 놈들을, 이거 완전 쓰레기들인데 이런 놈들을 물고 빨고 흠모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참 기가 차는 자들입니다. 그런 놈들 중에 하나가 이거 되겠다고 나와 있는, 참 기가 차죠. 보겠습니다. 제발 혁명을 일으켜달라고 간청하는 듯한 북한 정권의 이상한 정책들이 드디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보위성이 주민들의 불만 폭발에 바짝 긴장하며 비상근무 상태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사상 단속을 핑계로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바짝 쬐고 있는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가보위성이 사상 이완과 불만 폭발을 우려해 대대적인 검열과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고 데일리 NK가 1월 24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비상근무 태세는 지방보위부가 아니라 중앙의 국가보위성이 직접 주도하고 있는데요. 단속이 너무 심해 북한 주민들은 물론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들까지도 휴대전화 사용을 꺼리고 대외 활동을 크게 축소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보위성은 대단히 치밀하고 집요하게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는데요. 곳곳에 전파 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휴대용 전파 탐지기와 금속 탐지기를 들고 다니며 전파가 발신된 가정집은 물론 지나가는 행인들까지 닥치는 대로 검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조만간 이 같은 단속이 끝난다고 말은 하는데 아직 계속되는 것으로 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라며 이 검열 끝나면 저 검열이 있고 저 검열 끝나면 다른 검열이 줄을 잇는 통제와 통제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미 단속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분노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평가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나라에서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오히려 좀 먹고 살겠다고 바둥거리는 것마저 무작정 잡아가고 있다 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불평 불만이 치솟고 있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성토가 일반 주민들은 물론 그동안 단속을 눈감아주고 뇌물로 먹고 살던 일선 지방 보위부 요원들마저도 상급기관에서의 무차별 검열로 생계 자체가 박살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북한의 이러한 주민 탄압이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인지 체제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위부가 단속하라 했더니 뇌물 받고 이제 이 토착 세력화 돼가지고 그 토착 세력들하고 뇌물 받고 짬짬이 하고 뇌물 적게 해주는 자들만 단속해서 위에 실적 보고하고 이러니까 못 믿겠다. 지방 보위부 하나도 못 믿겠다. 그리고는 중앙에서 내려가서 휴대폰 단속을 하고 있다 그래요. 휴대폰 이게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중국산 휴대폰을 가지고 중국에서 정보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북한이 이거는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자각하게 되고 하는 매개체가 중국산 휴대폰이니까 이거를 온 거리에다가 전파 탐지기 세워놓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 금속 탐지기 들고 다니면서 너 이리 와봐 해보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차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도 한번 싹 비춰보고 집에서 이제 혹시 하는가. 정말 놀라운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고 나니까 계속 단속, 검열, 통제, 단속 끝나면 또 이 단속, 저 단속 끝나면 저 통제, 저 검열 계속 있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죠.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 터지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긴장이 있으면 이완도 있고 다시 긴장하고 이완하고 이렇게 해야 좀 살 수가 있을 텐데 이걸 계속적으로 저런 식으로 긴장을 유지하니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보위부들까지도 배급은 끊겼죠. 그렇게 해서 뇌물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뇌물도 못 받아먹게 중앙에서 내려와서 때려잡죠. 그 보위부들까지도 단속해버리죠. 이러니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지방의 권력자들 그리고 애초에 권력이 없던 이런 민초들 전부 다가 완전히 극도의 불만, 불평에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자신들이 힘들게 살고 자신들이 어렵게 살고 이게 몰랐는데 이제는 점점 더 자신들을 자각하고 현실을 알게 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 북한 좀 있으면 무너집니다. 저는 북한에 가서 살지 않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서울에 안 간 놈이 서울 가본 사람보다 더 잘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그 폐쇄된 곳에서 살던 이 우물 안에서
자기 우물 속에서 바라보던 이만큼의 하늘만이 전체라고 생각하던, 또 교육을 그렇게 받지 않았던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아주 인류 전반에 걸친 아주 보편적인 인류 공통의 지식, 상식, 이런 것들로 무장되면서 인류학적으로 바라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치학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곳곳에서 주민들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에서는 노점상 안전원들을 그것도 엿을 써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민심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함경북도 길쭉은 길거리에서 엿을 팔던 한 노점상이 자신을 단속하는 안전원과 시비가 붙었으며 안전원을 폭행해 연행되었다고 데일리 NK가 1월 24일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월 7일 길쭉은 역전 주변에서 엿을 팔던 노점상 김모 씨에게 안전원이 접근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안전원은 존말할 때 들어가라 라며 김 씨를 위협했고, 엿파리가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김 씨는 먹을 게 없는데 단속만 하면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 라며 안전원들의 단속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안전원들이 김 씨를 연행하고 엿을 압수하기 위해 움직이자 김 씨는 안전원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떨어진 엿과 엿판으로 안전원의 머리를 내리찍으며 폭행을 했는데요. 김 씨는 결국 안전부 지원병력이 도착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주민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안전원과 노점상 사이의 실랑이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안전원이 엿판에 맞아 쓰러지는 일은 보기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단순한 싸움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생존을 위한 투쟁들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 라며 김 씨를 동정하며 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전원 폭행이라는 중죄를 저질렀지만 여론이 워낙 좋지 않아 당국은 김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못했는데요. 남쪽에서는 비속어로 욕을 의미하는 엿으로 중상을 입을 때까지 얻어맞은 안전원, 북한 주민들의 쌓이고 쌓인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까지 누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역전에서 엿을 파는 노점 50대랍니다. 근데 30대 안전원 둘이가 와가지고 그 치워 들어가. 근데 안 들어가니까 발로 차버렸답니다. 당연히 뭐 엿이 양사방에 흩어졌겠죠. 그러면 그 엿파리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그 50대 아저씨는 완전히 그냥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혀 버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전원에게 달려들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로 치면 경찰관 폭행하고 하면 공무집행방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죄를 받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3개월 노동 단련대형만 받았답니다. 원래 이 정도는 뭐 정말 무기형 아니면 뭐 사형 뭐 이제 이 정도 막 때리고 할 텐데, 왜 실신할 때까지 안전원 즉 경찰을 두들겨 패버렸으니까. 그런데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야,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단속하고 또 인격적으로 그 짓을 왜 발로 차? 라고 되니까 이제 노동 단련대 3년형인데, 저 또 여기서도 보는 게 한 사람 분명히 안전원은 즉 경찰은 2명이었습니다. 30대였죠. 그런데 50대 아저씨가 이제 폭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머지 한 명은 뭐 했냐 이거죠. 뭐 안 한 거에 참 다행인데, 어쨌든 이게 우리 인천에서 있었던 어떻게 하는 뭐 그거하고 같은 건가? 그래서 그 어떻게 여경이 신속하게 그 길을 도망가서 지원병력을 불러서 아주 안전하게 제압했다라고 하는 웃기는 발표를 하던데, 여기도 오토케이 경찰이 북한에도 있는가? 그래서 오토케이는 즉시 현장에서 도망가서 지원병력을 불러오는 게 남쪽이든 북쪽이든 오토케이 동격인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튼 이 북한의 안전원, 이런 식으로 북한 인민들이 분노가 임계점이 막 가 있으니까 조금의 자극에도 폭발하는 것이죠. 이게 심정이 요만큼 있으면 조금의 자극이 와도 요만큼 올라가고 말지 이렇게 폭발하지 않죠. 지금 이만큼 임계점에 완전히 그냥 찰랑찰랑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부까지 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임계점에 와 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중앙에서는 자기네들이 먹을 거 좀 더 먹겠다고 어마어마하게 당, 그리고 군, 또 내각, 이 세 개의 권력기관이 서로 아비규환 싸우고 있다는데 기가 차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매체들은 북한에서 김정은의 위상이 절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와 외신들의 분석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 일부 재개된 화물열차 편성과 관련해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단둥 신의주간 화물열차 운행을 일부 재개하고 올해 첫 수입 물량이 의주 비행장 방역소에서 방역 절차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열차 편성 문제를 놓고 북한 지도부 내부에서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RFA가 1월 25일 보도했습니다. RFA는 북한의 한 간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최근 권력기관과 행정기관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라며 화물열차를 선점하기 위해 각 기관 간부들의 힘겨루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각 세력의 다툼은 제한된 열차의 화물칸 숫자 때문입니다. 북한은 디젤 전기 기관을 사용하는 기관차를 사용하는데요. 기관차의 출력과 노후 선로의 안전성 때문에 한 번에 운행 가능한 화물칸은 최대 17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17개의 화물칸을 달고 중국에 다녀오더라도 방역 조치 때문에 의주역 또는 의주 비행장 방역시설에 한 달 가까이 격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각 권력기관들은 17개로 제한된 화물칸을 단 한 칸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FA의 간부 소식통은 화물칸 배정은 중앙당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데 당과 군부 산하 무역회사들의 우선 배정되는 분위기다 라며 내각 산하 무역회사들은 배정 순위에서 밀려나는데 이 때문에 내각에서는 국가 경제를 살리라면서 왜 특권기관에 우선 배정하느냐 라며 당과 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화물칸을 두고 벌어지는 막후의 암투는 이 화물칸을 통해 반입되는 물자가 당과 군, 내각의 세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열차 하나를 두고서도 국가 최고 지도부가 치열한 암투를 벌이는 상황, 과연 이런 것들을 국가나 동등 이상의 대화 상대로 생각하고 떠받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참 여기를 상전처럼 떠받들고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 최고 수뇌부에 앉아있는 이런 희한한 상황입니다. 아주 좋은 색깔의 기와집에 앉아가지고 이런 자들을 상전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그 안에 많이 들어앉아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데요. 자, 17칸짜리 화물열차를 중국에 보내서 여기에다가 실어 옵니다. 그러면은 이 화물칸 하나하나가 컨테이너 박스 17개 보다도 좀 못하죠. 왜냐? 이 기관차의 성능 때문에 그걸 다 채워서 완전히 그냥 테트리스 쌓듯이 블록 쌓듯이 다 채워서 올 수는 없죠. 그런 상태, 즉 컨테이너 17개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 컨테이너 17개를 누가 더 어느 기관이 차지하게. 자, 이걸 이제 당에서 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정말 세면, 즉 김정은이가 정말 세면, 야, 니들 생각하지 마. 일단 우리가 다 가져와서 알아서 배정할게. 하고는 그냥 당이 다 가져버릴 텐데 지금 김정은이가 그 정도 권력이 없으니까 일단 당에서 우리 거 요만큼 빼고요. 그런데 또 군부에서 또 힘이 좀 세시니까요. 박전천 동지한테 한 2개 정도 배정하고요. 또 누구한테 또 한 개 배정하고요. 이런 식으로 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각에는 배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 입장에서는 왜 우리한테 안 주냐? 우리가 지금 국가 경제 살리라고 하면서 왜 우리한테 안 주냐? 당과 군에서는 이 열차를 배정을 많이 받아야 여기에 사치품들 가져올 것이고 그 가져온 사치품 가지고 선물 정치를 할 것이고 그 선물 정치를 해야 자기 계파에 사람이 모이겠죠. 주는 게 있어야 따르죠. 그래서 그 계파 확장, 세력 확장을 위해서 이 열차가 아주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사활을 걸고 이 열차를 이제 이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확충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매일매일 있냐? 아닙니다.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한 달을 또 격리해야 되는데 이게 한 달, 2달 무슨 조선통신사 또는 중국에 지금 조공무역하러 갔다가 오는 거 그거 지금 서로 차지하는 이런 당파 싸움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몇 번 가는 이 컨테이너 몇 개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나랍니까? 이런 것들을 상전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자들 이런 것들하고 대화자라고 대화 상대가 됩니까 이것들이? 정말 기가처럼 대화는 무슨 대화 선제타격에서 다 쓸어버려야 되죠. 왜? 아까 같은 그런 북한 주민들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진짜로 우리 동포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쓰레기 같은 자들 선제타격에서 전부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 뽑아줘야 진짜 우리 민족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